안녕하십니까. 의 콘서트에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중국 해군의 기념비적인 군함이에요. 중국 해군 현대화에 초석을 깔았다라고 할 수 있는 군함인데 조금 많은 우여곡절 변화가 있습니다. 20년 만에 환골탈퇴입니다. 중국이 선전급 구축함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기의 시대 아시죠? 문화혁명입니다. 그를 단안해군이 갖고 싶었던 독재자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도 소련은 무장도 하고 사이도 안 좋아졌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해군이 제일 더러운 선제이던 해선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독의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지금 현장 지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당근으로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고속정만 탈 거냐? 그럴 때 담배 좀 갖고 알아요. 그랬더니 해군에서 불맨 소리로 그럴 듯한 배 만들 기술자님이 다 죽여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의 시대 첫머리에 먹물 좀 들어간 사람 다 그냥 홍위병들이 죽여버리고 그랬으니까 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중국은 소련에서 가까워 이런 아주 작은 고속정들로 망가진 한 채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대양 해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큰 배 좀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소련이 이곳을 링크 구축함이란 걸 가지고 오셨는데 이걸 링크 구축함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럴싸하게 생겨도 사실은 우리 한국 대군이 가지고 있던 기어링급 구축함 미국이 2차 대전 때 썼던 구축함 아니겠습니까? 그걸 소련이 봄떠서 만든 게 고드링크 구축함인데 그걸 중국이 다시 본따서 만든 게 이하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뺏긴 베이스 자체가 2차 대전 스타일이니까 그 2차 대전 스타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군함을 1968년도 이때부터 만들어서 카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것을 링크 구축함을 카피한 1호타를 무려 12척이나 만들었어요. 또 고철로 만들면서 뭔가 기술을 축적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한 포밖에 없는 그런 군함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포만 있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미사일을 하고 이런 아주 구형의 함대함 미사일이 나오니까 그걸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름 함대함 미사일도 갖다 붙인 이런 군함을 만들었지만 덩치도 커요. 언제 오사코 이런 것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덩치도 크지만 완전히 전근대적인 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고나무 개미제 놈들처럼 버튼 누르면 포탄이 안 나가냐 저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군이 아니니 매일 바라는 게 많으세요. 그냥 손잡이 돌려서 소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 구형이니까 손잡이를 가지고 한번 일으켜 세우고 또 돌려서 제끼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다음 버튼 누르면 다 되지 않습니까? 자동화가 안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군함 가지고 어떻게 현대전에 서이냐라는 생각을 중국 해군의 아버지 유화진 제독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대화된 군함 가짜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1원전, 제2 돌렸던 그러더니 돌연 성장학을 위한 대형 구축함이 필요하다고 1990년대에 생각을 하고 약칭제독님이 중국 선박과 연구소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다급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새로 한번 만들어보자 됐어요. 그래서 후끈 만들어드렸잖아요. 그냥 그걸 쓰시지 이렇게 됐어요. 그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걸 살짝 개량한 고위급이라고 그걸 만들었는데 그건 비슷해요. 아 그건 미국은 못 받아서 만드나. 그리고 5,000톤도 안 되는 군함 가지고 뭘 하겠냐 못해도 67,000도 수준으로 만들어야지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몰라요. 그 정도 사이즈의 지지율이면 가스터빈이나 디젤 성능 좋은 걸로 가져와야 되고 레이더로 무장도 있어야 되는데
천안문 터지고 나서 지금에서 수입한 맛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봐줬더니 계속 마린 의작으로 선택해라 구축함 만들 때 수영 갈래? 그랬더니 당연히 구축함 만들어야죠. 대기래는 마세요. 지금 있는 기술할 테니까요. 해군은 신형 구축함 만들기로 합니다. 이때 전시를 미국으로부터 엔진도 가져오고 해서 가속력이 이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80년대 천안문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전 세계가 중국을 제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는 무기의 무기체계 부품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어야 군함이 급가속도 하고 저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제 제재 갖고 뭐라고 하면서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런 아주 싸가지 없는 조력자가 있어요. 그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엔진을 좀 어렵고 레이더랑 전투체계나 무장까지 전부 패키지를 해드릴게요. 돈만 넉넉하게 사용하는 그런 몸짓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이 군대에 섬놈들한테 배팔았다는데 상도 것도 없냐 이렇게 됐어요. 시끄럽고 그냥 돈 좀 해줘서요 이렇게 된 거예요. 프랑스죠. 당시 프랑스는 우리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경쟁해서 현대중공업 울산급하고 경쟁해서 이겼죠. 그게 바로 라파예트 대만에다가 칼빈급이라고 하는 군함을 수출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대만하고 중국하고는 지금 아닙니까? 대만에게 지금 라파예트는 팔고 있으면서 중공에다가 군함 시켜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가스 터빈 엔진 같은 없으니까. 엔진을 그냥 기존에 썼던 그전기 터빈을 그냥 그대로 따라 소련에서 기술을 받아온 우리 이기린급 구축함에 있었던 증기 터빈 않습니까? 그 증기 터빈을 그대로 써라. 어쩔 수 없다. 엔진은 없다. 그런데 나머지 레이더 전투체계나 무장 전부 패키지로 다 만들어준 게 돈 조던 좀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이들은 대만에다가 미라지 전투기 군함 팔고 이렇게 하면서 적국인 중공에게 더 돈을 벌렸다. 정말 상대도 없죠. 이렇게 해서 진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해군력 현대화 서막을 날린 공로일비섬 전함이 등장했습니다. 1958년도인데요. 선전은 중국 최초로 개방도시 선전의 이름을 땄지요.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이자 선전이 그래서 이제 어떤 이름을 따서 상징적으로 선전이라고 이름을 붙여 쌓여 만재 배수량 6,100은 그룹이다.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보다 600톤 정도 더 커져 길이는 150m 폭은 17m입니다. 그룹이다. 추진기관은 증기터빈입니다. 최대 속도는 31노트 승조원 250명입니다. 그런데 가스터빈이 없다 보니까 가속 성능이 아주 천천히 가속이 되는데 그래도 속도로 치면 32노트까지 갑니다. 승조원 250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무장은 뭐냐 HK-7 대공 미사일 한보 있고요. 한포 위에 뭐가 있지요? 치켜 세운 이제 프랑스에서 만든 크롭탑이라고 하는 단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재원상으로는 7로 날아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5km 정도. 그래서 대공 미사일이 바로 여기 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사일 발사인지 발상이라고 하는데 이 대함 미사일 한 발이에요. 사정거리 200km 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갖다 붙여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함대공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는 대공 미사일이다. 성능이 좋고 해가지고 방공 능력이 좋아야 되고 또 저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크로탈 미사일이고 사정거리사로 결과가 나고 있으니 바다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군함의 무장이라곤 다닙니다. 그런데 이걸 250명이 운영하는 것이죠. 비효율의 극치죠. 제 이름을 프랑스가 만들어줬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최초로 현대화된 군함 대공 미사일에 붙어있는 군함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그래서 이런 데서 광학식 같은 가면 항상 선두에선 기합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중국 해군이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항이 나오고 공항이 나와서 중국판 이지스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좀 뒤로 밀려요. 결정적으로 공이 이게 딱 나오면서 호위함인데 4,500밖에 안 되는데 이 선장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250명 틀어서 대공 미사일 4kg짜리 울타리밖에 없는 이걸 가지고 바다로 나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등장 15년 만에 장비 목록에서 해제해버립니다. 2015년이에요. 나름 기념비적인 밴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해군 장비 목록 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그냥 해상박물관으로 쓰겠다. 그래도 아주 기념비적인 군함이니까 15년밖에 안 썼으니까 이걸 벌써 잘라서 버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도 선전에 그게 민스크는 그 옆에다가 해상박물관 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배에는 우리는 기념비적 이하 우리 현대화의 상징이야. 그래서 15년 만에 이렇게 잘라버린 게 너무 아까워. 이거 다시 개수해서 현대적으로 다시 만들자. 우리도 생겼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려 5년 동안 개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의 공사 끝에 지금 돌아왔어요. 화려하게 돌아온 공모입니다. 모든 것이 환골탈태였어요. 아까 달랑 4밖에 안 날아가던 크로탈 미사일 갖다 붙였던 것을 수직발 사기를 갖다 붙여서 70교신이요. 그러니까 이걸 40km 날아가는 함대공 미사일이죠. 이 함대공 미사일 도발을 짚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방어 받았죠. 그리고 382 패설이다. 이걸 갖다 붙여서 회전시켜서 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탐지거리 10km 그리고 동시 교전은 또 한 6개 정도 동시 교전할 수 있어요. 방명규 좋아졌죠. 그리고 이겁니다. 미사일은 인지 8점 성대한 미사일음속 순항 미사일이었는데 이건 초음속 대함 미사일입니다. 사정거리가 무려 400km 날아가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 속도가 1에서 3 정도 되는 초음속 대형 미사일을 무리를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아까 써야 할 때 올려서 최종 유격체계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성공 클래스를 하나하나도 개를 갖다 붙여서 양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최종적으로 가는 31일 기관포 시스템을 양쪽에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블랙호크 3 대전 스타가 제다해서 20 중국 국산 대형 헬기죠. 그리고 신형소가 또 신형 수소 대상 능력 확충하고 대공 공격 완전히 대전 대공대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일신한 환골탈태를 5년 만에 만들어버렸어요. 왜냐? 이건 우리 현대화의 상징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주력으로 쓸 것 같습니다. 전통 개량의 모범 사례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중국이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이건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개량해서 정말 탈핵을 시켜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를 지금 이제는 문제는 개선이 아니라서가 속력이 느린 거증기 터빈이건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무장 센서 이런 건 완전히 지금 아시아에서는 정상급의 그런 무장과 센서로 탈바꿈시켜버리는 이런 개량하는 과감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렇지만 기대는 좀 해보고 희망을 가져본다면 역시 이것도 안보 주민이라서가 뭡니까? 그 성능이 안 나오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